누가 이런 소중한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버립니까?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터진 관리소장의 외침. 그 검은 봉투 안에는 누군가가 밤새 정성껏 바느질한 명주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손녀를 위해 직접 만든 그 한복을 버린 건 바로 며느리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나고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과연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간 공기업 사무실에서 토목 설계 도면을 그리고 상사에게 보고서를 올리고 점심엔 동료들과 국밥 한 그릇 훌훌 마시며 일상을 보냈죠. 대리라는 직급이 주는 애매한 부담감과 함께 말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하철은 여느 때처럼 지옥철이었습니다.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음이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가면 아내 다정이와 3살 배기 딸 예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이 하루 피로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단지 앞 분리수거장 쪽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다정이었습니다. 평소 당차고 또렷한 표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했던 아내가 그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평소 말 잘하던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관리소장이 손에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소중한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버립니까?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다정에게로 향했어요. 제 아내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관리소장이 봉투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작은 명주 한복이었어요. 손바느질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3살 아이가 입을 수 있는 크기의 예쁜 한복이었습니다. 색깔도 고운 쑥색이었고 바느질 솜씨도 정말 야무졌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복 안쪽에서 작은 적금 통장 2개가 나왔고 작은 금반지 하나도 함께 있었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예금 주는 윤예지로 되어 있었고 매달 10만 원씩 차곡차곡 쌓인 잔고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들고 누가 준비한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손녀 예지를 위해 밤새 바느질하시며 만든 한복이고 몰래 만들어두신 적금 통장이고 돌잔치 때 못 와서 미안하다며 보내주신 돌반지였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 댁 부인이 버린 게 맞습니다. 관리소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다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멍해질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 부부는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다정이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예지가 아빠를 향해 달려왔어요. 아빠 하며 제 다리에 매달리는 딸을 안아 올리니 평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았어요. 다정은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예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다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늘 뭐 먹고 싶어? 하며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말없이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내기만 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둘 다 젓가락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어?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제 마음을 다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정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촌스러워 보여서 그랬어.
솔직히 말하면 예지한테 입히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복판에 뭔가 박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밤새워 바느질하신 그 정성을, 손녀를 향한 그 마음을 촌스럽다는 한마디로 치부해버린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자 다정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솔직히 요즘 세상에 저런 한복을 입히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다정의 동생 오하늘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하늘이 언니, 이게 뭐야? 강원도 촌바람이라도 났어? 하고 비웃듯 말했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다정은 별말 없이 웃어 넘겼지만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늘의 말이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정은 원래 외모와 센스를 중시하는 편이었고 항공사 승무원 시절부터 고급스러운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버릴 일은 아니었잖아. 제가 다시 말하자 다정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창고에 처박아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입히기도 싫은데. 그 말에 제 감정이 폭발할 뻔했어요. 하지만 예지가 옆에 있어서 참았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죠. 어머니 마음을 생각해봐. 손녀 얼굴도 자주 못 보시는 분이 밤새워 바느질하신 건데 나도 미안해. 하지만 이미 버린 걸 어쩌라고. 다정의 목소리에는 어떤 후회 같은 것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마음도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잠드는데 그날은 침묵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제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고 다정도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저희 부부는 서로 말을 거의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정은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은 채 회사로 향했어요. 퇴근해서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죠. 예지만 중간에서 엄마 아빠 왜 안 말해? 하며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그런 어색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다정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놓여진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건드리지도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한편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니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어요. 남도영, 다정의 전 직장 동료였죠. 항공사에서 함께 일했던 남자 승무원이었는데 가끔 모임에서 만난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다정 씨, 요즘 많이 힘들죠? 얼굴 보니까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시간 되실 때 차라도 한잔해요. 예전처럼 이야기나 좀 해요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얼굴을 봤다는 건 최근에 만났다는 뜻이었고 예전처럼이라는 표현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스크롤을 올려서 이전 대화 내용들을 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다정 씨,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시댁 일로 고민 많으시죠? 같은 메시지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 오고 갔더군요. 다정의 답장도 응, 좀 힘들어 집안일이 생각보다 복잡해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한테 털어놓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다정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혹시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아닌지, 외출할 때 옷차림은 어떤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게 된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집 근처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창문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정이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정말 남도영이었어요. 다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고
남도영은 다정의 손을 잡으며 뭔가 위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그것도 손을 잡히며 위로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다정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쯤 다정이 들어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고쳐서 한 듯 보였어요. 어디 갔다 와? 물어보니 마트 다녀왔어라고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남도영이랑 만났지?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다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카페에서 봤어. 내가 울고 있는 것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끼리 만난 거야. 별거 아니야. 다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떨림마저도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친구끼리 만나서 손잡고 우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손잡은 게 아니라 그냥 위로해 준 거야. 요즘 너랑 말도 안 하고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서 답답해서 그랬어. 다정이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했어? 마트 갔다고 했잖아.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만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다정이 움찔했어요. 옆방에서 예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한복을 버린 일부터 시작해서 남도영과의 만남까지 제가 알고 있던 아내가 정말 맞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설계 도면을 그리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이런 상태로 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퇴근길에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이혼 서류 좀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남의 목소리 같았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정이 저녁 준비를 하다가 그 서류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너 보면 알잖아.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수야, 설마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다정이 서류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한복을 쓰레기 봉투에 버린 그날부터 넌 끝났어. 제가 말하자 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외간 남자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제 말이 끝나자 다정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진수야, 제발. 남도영이랑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답답해서 상담받은 거밖에 없어. 다정이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빌었습니다. 한복 버린 것도 정말 잘못 생각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어머니 마음을 짓밟은 건 되돌릴 수 없잖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쉬워하지 마.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 다정이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쇼가 아니야.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 시어머니께도 직접 사과드릴게.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제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줘. 예지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 말에 다정이 더욱 격렬하게 울부짖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다정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마음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민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다정은 계속 저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저는 철저히 무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회사 갈 준비를 마치고 나가버렸고 퇴근해서는 예지와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정이 만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회사에서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야, 오늘 서울 올라간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당황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정이가 전화했다. 울면서 사과하더라.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정이 어머니께 직접 연락을 드린 거였어요. 어머니는 자세한 건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 어머니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이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말이죠.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다정이는 방에 있다. 아까부터 계속 울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정이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다정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손녀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주신 마음도 모르고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다정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서 긴장했어요. 다정의 울음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정아, 어머니가 조용히 부르셨어요. 고개 들어라. 다정이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복 버린 것보다 더 속상한 건 내가 진수 아버지랑 말다툼하는 거다. 어머니, 다정이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젊을 때 시어머니 마음 몰라서 실수 많이 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등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진수야, 너도 이리 와서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진수야, 그깟 한복보다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한 법이다. 어머니의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평생 바느질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아느냐? 실이 끊어지면 다시 있는 거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하지만 어머니께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는데 제가 말하려 하자 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정성은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다. 다정이가 미안해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을 딱딱하게 먹고 있느냐?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넌 효자가 아니라 자존심의 포로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생각한다면서 정작 어머니가 바라는 건 생각 안 하고 있잖아. 내가 바라는 건 내 가정이 화목한 거다. 어머니는 다정의 손을 잡으셨어요. 다정아, 앞으로는 뭔 일이 있어도 버리지 말고 어머니한테 전화해라. 마음에 안 들면 고쳐주면 되고 어울리지 않으면 다른 걸 만들어주면 된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수야, 혼자 살 거면 이혼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예지 생각은 해봤느냐?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한 거 아니냐?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고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지가 어느새 방에서 나와서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왜 안 웃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어머니가 예지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곧 웃을 거야, 우리 예지야.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곱씹어보고 있었어요. 자존심의 포로라는 표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자존심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저녁을 차려주시며 오늘은 가족이 다 함께 밥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어머니가 중간에서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예지야, 할머니가 새로 만든 원피스 입어볼까? 예지가 신나게 대답하자 어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원피스를 꺼내셨어요. 이번에는 화사한 분홍색이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다정이 조심스럽게 어머니, 정말 예뻐요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이번엔 마음에 드느냐며 미소 지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는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가실 것 없는데. 제가 말하자 어머니는 농사일이 바빠서 그렇다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하지만 정말 이유는
저희 부부에게 시간을 주시려는 배려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고 난 후 저와 다정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다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수야, 정말 미안해.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 말에 영향을 받기도 했고 괜히 체면 같은 걸 생각했나 봐. 어머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저도 어머니 말씀을 들으며 많이 반성했어요. 나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나 봐.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던 것 같아. 그러자 다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도영 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답답해서 상담받은 것뿐이야. 너한테 말하기도 어색하고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정의 설명에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먼저 이야기해줘. 우리가 부부잖아. 제가 말하자 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다정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수야, 사실 너한테 말할 게 하나 더 있어. 다정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데? 제가 물어보자 다정이 한참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둘째 가진 것 같아.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병원에 갔더니 벌써 9주래. 다정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순간 지난 며칠 동안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혼하자고 소리쳤던 것도, 차갑게 대했던 것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내뱉었던 모든 말들이 말이죠. 그 모든 걸 뱃속의 아이가 다 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잠깐만.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서 구토가 나왔어요.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가슴이 미칠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내 분노를 다 느꼈을 거야. 엄마를 향한 아빠의 차가운 말들을 다 들었을 거야.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다정이 소파에 앉아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진 걸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너무 놀랐지? 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다정 옆에 앉아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다정아. 정말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아빠의 그 모든 화난 목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야. 엄마를 향한 차가운 말들을 다 느꼈을 거고. 다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직 9주밖에 안 됐어. 이제부터 좋은 말만 들려주면 돼. 하지만 저는 자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그 작은 생명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날 밤 저는 다정의 배에 손을 올리고 뱃속 아이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엄마한테 좋은 말만 할게. 너한테도 좋은 아빠가 될게. 다정도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미소 지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앞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또다시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부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관리소장 앞에서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들고 있는 검은 봉투에서 한복 저고리 한 자락이 보였어요. 또 다른 시어머니의 선물이 버려진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버린 게 아니에요. 젊은 아내가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있었어요. CCTV에 다 나와 있는데 뭘 그러십니까?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남편은 아내를 감싸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정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저기 작년의 내 모습이야.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여자 표정이 그때 내 표정이랑 똑같아. 다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런 상황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가락질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부부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특히 남편의 당황한 표정이 그때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저렇게 쳐다보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제야 알겠어. 다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아내를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때 젊은 남편이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에 가자.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난 당신 믿어.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다정의 손을 못 잡아줬는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정이 말했어요. 그때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안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될게. 제가 다정의 손을 꽉 잡자 다정이 미소 지었어요.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구나. 집에 들어서며 다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거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날 저녁 예지와 함께 블록 놀이를 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무너진 블록탑을 다시 쌓을 때는 처음보다 더 신중하게, 더 튼튼하게 쌓게 됩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조심스럽게, 더 사랑스럽게 서로를 대하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8개월이 흘렀습니다. 예준이가 태어나고 2달이 지난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저는 예지를 안고 다정은 예준이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예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빠, 동생이 엄마 젖 먹는 거 신기해. 아이의 순진한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예지도 어릴 때 그랬어. 정말. 예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집에 들어서자 택배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거였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만드신 아이 옷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지 것과 예준이 것, 그리고 다정을 위한 수유복까지 함께 들어있었어요. 다정이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솜씨가 정말 대단하셔. 요즘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예뻐. 예전에 다정이라면 촌스럽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진심으로 감동하고 있었어요. 이젠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다정이 옷을 개며 말했습니다. 예지랑 예준이에게 자랑스럽게 입혀줄 거고 나중에 커서도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으로 만들어주셨는지 꼭 알려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젠 나도 당신에게 배울 게 많다는 걸 알겠어. 제가 말하자 다정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뭘 가르쳐줘? 마음을 여는 법, 실수를 인정하는 법,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 제가 하나씩 말하자 다정이 부끄러워했어요. 나도 당신한테 배웠어. 가족을 지키는 법, 원칙을 세우는 법, 그리고 용서하는 법. 예지가 새 옷을 입어보고 싶다고 해서 갈아입혀줬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예지가 정말 예뻤어요. 예준이도 파란색 우주복을 입히니 마치 작은 왕자 같았습니다. 가족 사진 찍을까? 다정의 제안에 모두 거실 소파에 모였어요. 핸드폰 셀프 타이머를 맞춰놓고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우리 가족의 행복한 순간이 기록되었어요. 사진을 확인해 보니 모두의 얼굴에 진짜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서로 등지고 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지는 밝게 웃고 있었고 예준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다정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운 후 다정과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정말 많이 변했다. 다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자존심 때문에 계속 싸웠을 텐데. 맞아. 어머니 말씀이 정말 맞았어. 실이 끊어지면 다시 있는 거라고. 제가 대답하자 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은 실이 더 튼튼하다는 것도 이제 알겠어.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몇 달 전 그 분리수거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어요. 앞으로도 우리한테 어려운 일들이 또 생길 거야. 다정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답하자 다정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함께라면 못할 게 없지. 그 순간 예준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다정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 왕자님이 배고픈가 봐. 다정이 예준이를 돌보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너진 후에야 진짜 기둥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가족도 부부도 마찬가지죠.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다정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결국 용서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